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부동산과 풍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풍수적인 기운을 보면 재물이 쌓이는 형태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주시면 일단 어떤 모양 형태를 띠고 있을 때 재물의 기운이 좋아져서 내가 그 지역을 간다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모습의 형태가 있는 곳에 산다고 하면 돈복이나 재물복이 쌓이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그런 지역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한 사진이나 그림을 집안에 걸어뒀을 때 나름대로 돈복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말씀드릴 테니까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집값을 잡기 위해서 공급 폭탄으로 집값을 잡는다. 그래서 국정기획위원회를 또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무슨 위원회 뭐 그동안 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없앴던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 타이틀을 보니까 공급 폭탄으로 집값 잡는다. 우리나라가 지금 집이 부족한가요, 여러분들? 지금 중국도 집이 엄청나게 남아 들어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빈집, 미분양된 집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공급이 없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닌데, 그러면 여기서 또 공급을 늘린다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건설회사들은 좋을 수 있겠지만 그게 만약에 미분양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주변에 공실률이 늘어나서 집값이 떨어지고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하면 이게 훨씬 더 나쁜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뜩이나 부동산 시장이 안 좋고 최근에 또 막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는 뭐 일부 지역으로 중심으로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마지막 불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공급을 또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방향을 잘못 잡은 게 아닌가. 지금 집이 부족해갖고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닌데 엉뚱한 데다 또 처방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이렇게 공급까지 또 늘어난다? 그럼 일시적으로 집값이 상승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의 시대는 끝나간다. 풍수적인 기운도 지금 8운 시대는 부동산이 폭등을 했지만 지금 9운이 작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기운 자체도 지금 꺾여가고 있고요. 앞으로 9운이 지금 18년, 19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일단은 9운 시대에는 부동산에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몰입을 한다든지 몰빵을 한다든지 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풍수하면 기운적으로 좋은 자리, 완기를 받은 자리, 생기가 있는 자리 이런 걸 찾아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자리가 없을 때 대비책으로, 비보책으로, 풍수 인테리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명당도입니다. 물론 뭐 이 그림대로 형태가 이루어지면 일반적으로 좋은 자리 명당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들이 도심지에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도심 같은 경우는 거의 평탄화 작업을 해서 아파트가 들어오고 건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구조와 형태를 띠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큰 틀에서 보면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한양까지 계산을 하면 무려 600년이 넘도록 한나라의 수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는 주산인 북악산, 북악산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산에서 용맥이 내려오면서 오른쪽에 인왕산이 우백호를 이루고 있고요. 왼쪽에 낙산이 좌청룡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남산이 안산 역할을 하고 그리고 강 건너 멀리 관악산이 조산의 역할을 하죠. 근데 한강이 저쪽 양수리 두물머리에서 모여서 결국 압구정동을 중심으로 해서 여의도로 근처로 휘감아 들어가면서 쭉 김포 쪽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를 보면 동서수의 기본적인 풍수 명당의 조건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청계천이 역수로 돌아가지고서 흘러나가고 있고
또 강남 개포동 앞쪽에 양재천이 역시 역수판을 이루고 있어서 굉장히 조건이 좋습니다. 특히 강남 지역이 풍수적인 기온 조건이 좋아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 강남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부자 동네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오른쪽 보면 이 오른쪽 한강을 중심으로 압구정동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북쪽에 응봉산이 그 위쪽으로는 또 한양대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청계천에 물이 합수가 되고 또 중랑천에 물이 합수가 되면서 압구정동 중심으로 해서 합수가 돼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재물이 모일 수밖에 없는 자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강남 지역이 부자 동네인데 그런데 이런 모양이 기온에 따라서 즉 1운이냐 9운이냐 뭐 8운이냐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데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지금 9운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값도 비싸고 물론 집값이 비싸다고 풍수가 다 좋냐 이렇게 말씀을 또 물어보신다고 하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풍수가 좋은 지역은 대체적으로 또 집값도 비싸게 됩니다. 그리고 물 같은 경우는 재물을 관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 그림은 이 왼쪽에 지금 풍수 명당도 자체가 그대로 또 이렇게 보면 오른쪽에 보면 거의 비슷하게 형태가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떠냐? 다른 지역도 있고요. 만약에 이런 지역의 형태를 못 띄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비보 풍수로서 풍수, 인테리어, 소품을 활용하게 되는데 오늘은 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소품 또 어떠한 형태가 부자의 형태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지역이나 산 아니면 마을, 도시 형태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세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형세론과 형국론으로 이렇게 봅니다. 물론 형세론, 형국론은 뭐 비슷한 점이 있어요. 산이나 어떤 마을, 지역의 형태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주변의 산세라든지 아니면 물은 어떻게 돌아나가고 있고 또 마을의 그 형태라든지 모양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근데 형세로는 주로 용혈, 사수 해서 용맥은 어떻게 내리고 혈천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보는 것이고요. 형국론이라는 것은 그 마을의 형태라든지 산의 모양 이런 것을 나타내는데 주로 뭐 동물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동물이라든지 어떤 사물, 꽃, 새 이런 식의 비유를 하는데 이게 형국론인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금계 포란형이다. 아니면 연꽃이 물 위에 떠 있는 연화 부수형이다. 장군 대자형이다. 뭐 갈마 음수형, 또 비봉 기소형 해가지고 여러 형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저는 풍수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조선시대도 정주대왕이 풍수에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물론 세종대왕과 수양대군도 풍수의 전문가인데 정주대왕이 그 중에서 특히 뛰어났습니다. 근데 정주대왕도 역시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일단 형태, 형국, 형세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자양 이게 바로 이제 구운이냐, 팔운이냐 현궁풍수에서 나오는 건데 이 자양이 그 다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 역시 이 형태 국세가 50%를 차지하고 자양이 한 30% 차지한다고 봅니다. 자양은 뭘 뜻하느냐? 어느 지역에 현재 기운이 와 있느냐? 왕기를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운터라는 거죠. 그리고 기간풍수로서 기운이 좀 있는 자리냐? 이게 한 10% 정도 보고요. 집의 구조나 형태 이런 게 주로 이제 인테리어, 문, 주, 조 해서 문은 어디로 나 있고 거실 방향은 어디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성도 나름대로 중요하잖아요. 지역 발전이라든지 상권 뭐 이런 거 따지면 이제 100을 놓고 보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인테리어 측면으로 봤을 때 현재 내가 국세가 좋지는 않지만 또 자양도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재물의 운기가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집이 좋아질 수 있는지 물론 여러 가지 인테리어 방법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노적봉이라 그래서 노적봉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노적갈이라고 있잖아요. 곡식을 옛날에는 마을 이렇게 어귀에 아니면 마당에 쌓아둔 형태를 노적갈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형태를 띄은
그런 모양, 산 모양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 그런 자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러면 구분의 조건은 남쪽에 높은 지대나 산이 있고 북쪽에 하천이나 호수 아니면 뭐 도로가 있다라든지 이런 형태의 조건을 갖춘 게 구분지역입니다. 물론 구분지역이 대한민국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서울의 강남지역이고요. 또 경기도권으로 보면 뭐 하남이나 김포 이런 데가 다 구분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분지역에 내가 못 들어갔다. 아니면 구분지역인데도 좌향이 구분의 향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남향이나 동향, 서향을 바라본다.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기운의 흐름을 잘 못 받았을 때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한 내용을 참고하셨다가 잘 집안에 두시면 나름대로 그래도 뭐 금방 확 부자가 되진 않겠지만 기운이라는 것은 서서히 변화를 주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점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도 잘 되고요. 재물의 운기도 들어올 수 있다. 또 이러한 믿음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잘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풍수에서 이렇게 재물과 돈복이 쌓인다는 노적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노적갈이라고 하죠. 노적갈이. 뭐 옛날 우리도 많이 어렸을 때 봤는데 추수를 하게 되면 마당 이런 데다가 이렇게 노적갈이라고 해서 이렇게 볏짚이라든지 아니면 뭘 이렇게 쌓아 놓게 됩니다. 여기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이 있는데 거의 뭔가 둥그스름하게 뭐 묘 같기도 하고 봉분 같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풍수에서는 이런 산을 금산이라고 합니다. 그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노적가리는 어떤 한 곳에 수북히 쌓아둔 곡식더미라고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곡식을 이렇게 쌓아뒀으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옛날 같은 경우는 배를 많이 굶던 시절이기 때문에 배를 고른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형태로 집안에 아니면 마당에 곡식을 쌓아둔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도 부자일 테고 또 기분상으로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형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의 사진을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런 데 지나가다가 이런 모양을 보면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것을 액자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업무를 보는 책상 이런 뒤쪽에다가 두는 게 좋습니다. 물론 우리 집 앞에서 대문에서 베란다에서 이런 노적봉이 앞에 보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네, 우리 집 앞에 이렇게 노적가래를 쌓아두고 있다. 즉 돈을 쌓아두고 있다.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요. 우리 집 앞에 물론 뒤쪽에 있어도 좋긴 합니다. 그런데 풍수에서는 이제 앞쪽에 바라보는 거에 어떤 때는 좀 더 좋은 기운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게 문필봉이라고 해서 산새가 부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목산의 형태를 띠면 인물이 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재물이 모이는 겁니다. 돈복이 모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뭔가 많이 쌓아져 있는 그런 느낌이 나시죠? 또 다른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왼쪽과 오른쪽 있는데 왼쪽 같은 경우는 조금 넓게 퍼져 있는 상황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정말로 굉장히 두툼하게 쌓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집 앞에서 베란다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보인다. 그러면 그 자리는 돈복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왼쪽은 지금 물까지 있잖아요. 물까지 있다고 하면 물 같은 경우도 풍수에서는 수간 재물이라고 해서 물 또한 재물을 관장하는데 재물 근처에 노적가리까지 쌓여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둔덕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집 앞에서 봤을 때 우리 집은 저층인데 이렇게 높이 너무 올려다 보이면 안 돼요.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앞에 있는 산이나 노적가리가 됐던 노적봉이 됐던 바라봤을 때
내 눈높이하고 맞아야 돼요.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 있다고 쳤을 때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저층 같은 경우는 고개를 쳐들고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은 사주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제다신약과 같은 거예요. 오히려 재물이 누르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앞에 있다고 좋은 게 아니고 이랬을 땐 뒤에서 보이지 않는 형태로 있는 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파트 예를 들어서 15층, 20층이다. 눈높이가 맞다. 그랬을 때는 굉장히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같은 동이라고 하더라도 이 층수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기 때문에 층수까지도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 사진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앞에 호수공원이 있고 그 호수공원 뒤쪽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산이 둥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탄 호수도 여기와 거의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동탄 호수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거의 좀 비슷한데 이러한 형태를 띈 지역, 지금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호수도 있지만 호수 앞에 이렇게 산이 완전히 뭐 노적가리를 쌓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 베란다에서 봤을 때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너무 저층인데 저층에서 이렇게 위에 높이 쌓아져 있으면 그것은 조금 떨어진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모양새를 가진 그리고 물도 있는 그런 사진을 찍어서 바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 책상이라든지 아니면 업무 공간 뒤쪽에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다 걸어 두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돈이라는 것은 재물은 우리가 드러내놓고 남한테 자랑하면 나갈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뒤쪽에다가 나의 책상 뒤, 의자 뒤쪽에다 걸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앞쪽에다 둔다 하더라도 나쁘진 않지만 가급적이면 어떤 기운 이런 것을 사람들한테 해서 노골적으로 알려갖고 오히려 그로 인해 가지고 재산에 문제가 생기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뒤쪽에 보이지 않게 뒤쪽에서 돈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두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앞쪽에 이렇게 노적봉이 있고 호수가 있으면서 우리가 북향을 바라본다. 그러면 구운의 완전 대박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구운의 형태까지 갖춘 정말 보기 드문 좋은 자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를 갖고 있는 주변의 아파트 부동산 가격은 거의 다 비쌉니다. 제가 더 많이 이렇게 알아보고 다니고 하는데 진짜 이런 노적봉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 호수도 있고 주변에 환경이 잘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집만 사놓고도 가격이 올라가는 그리고 집만 사놓고 가격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사진을 해서 뒤에다 걸어 놓는다. 아니면 그림도 좋습니다. 노적가리 이렇게 쌓아둔 그런 그림.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재물을 갖다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앞쪽에 노적가리 쌓아둔 것처럼 있으면 좋고 그러한 그림을 아니면 사진을 여러분들 찍어서 집안의 액자로 해서 내 책상 뒤쪽에 걸어 두시면 좋은 기운을 받아서 반드시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좋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노적가리를 쌓아둔 형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